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30대 자본주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자세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블로그라는 채널 덕분에 자산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자산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냥 든든하니 자산이라는 것은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도 복리 수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그게 정말 클 수 있어요. 근데 500만원, 1000만원을 벌겠다고 단기 수익을 계속 누적해 가는 사람과 어떤 괜찮은 물건을 한 채 진득하니 깔고 앉아 있음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장기로 갈수록 후자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리잖아요. 내가 뭐 1 곱하기 2 하면 2고 2 곱하기 2 하면 4고 4 곱하기 2 하면 8이고 8 곱하기 2 하면 16이죠. 똑같이 2를 곱해도 이게 늘어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7이 법칙이란 말도 있는 거잖아요. S&P 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7%를 10번 가져가면 2배가 되는 겁니다. 복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초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총자산 볼륨을 우선 늘려가자는 거였어요. 총자산을 불려놓으면 어차피 똑같이 곱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취득이 목적이라면 그 취득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해보자는 거였죠. 은행 대출처럼 유이자 대출이 될 수 있는 거고, 전세 보증금처럼 무이자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총자산은 순자산 플러스 부채입니다. 내가 총자산을 불리고 싶으면 부채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부채를 잘 활용해서 총자산 볼륨을 우선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고, 08년 이후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례가 없는 수준만큼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그게 맞다고 봤고, 그래서 20년에는 총자산을 한 번 더 불리는 작업을 더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값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봐요. 지금 불황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융위기는 금융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외환위기는 우리 외환이 부족해서 터진 문제인데,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어디 뭐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게 무너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당장 우리 경제에 잠깐 타격을 주는 거지, 페드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페드가 계속 자금을 계속 들이부으면서 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공급하고 지원금 뿌려서 경기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결국 경제는 어차피 보란듯이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마련이라, 지금을 잘 보고 괜찮은 자산들을 모아가는 시기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돈을 푼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총자산을 불리는 작업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정도 해보는 거고요. 내 목표가 순자산 10억 이렇게 한번 정해버리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내 목표를 순자산 10억이라고 처음에 설정을 하면 그게 비록 10억이지만 나를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하면서도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또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총자산 개념으로 자산 시작을 한번 바라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0억은 사실 이제 돈이 아닌 세상이 될 거예요. 국민평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서울 평균 가격 10억 이제 터치하는 순간이고, 중위 가격으로만 봐도 평균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돈이 정말 쓰레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이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디플레이션 얘기가 좀 돌더니, 이 자산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기본값임에도 그때 그런 값들이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눌려 있었던 거지,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펼쳐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그 누적값은 원래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신용 경제잖아요. 근데 이 신용을 뒷받침해주는 거는 화폐밖에 없어요. 특히 달러. 근데 이 달러를 계속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산에 버블이 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달러가 막 이렇게 풀리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화가 막 엄청 강세가 될 거다? 그런 것도 다 모르고 하는 소리죠. 달러라는 것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기축통화잖아요.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에서 풀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은 n분의 1로 화폐가 풀린 그 값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 부흥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달러를 자꾸 풀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돈을 계속 풀어서 자국민들이 부흥해지는 가운데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부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미국은 혁신 기업들, 그런 혁신 DNA를 가지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독과점 자꾸 형성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보면 미국을 무시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조국은 천조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이고요. 미국은 정말 엄청난 경제 대국입니다. 중국이 물론 2030년 돼서 1인당 GDP가 1만에서 2만이 됐을 때 뭐 15억 인구를 곱하면 미국의 GDP 총량을 분명 역전하겠지만, 총 GDP와 1인당 GDP를 구분하고 보셔야 돼요. 이 각자 그 1인당 GDP 말 그대로 내 개인당 소득, 이것은 사실 풀 수 없는 지표입니다.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90년대 생각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모아가고, 그리고 중국을 우리나라 1인당 GDP 3만 불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1만 불 시각으로 중국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중국에서도 분명히 좋은 내수 기업들 사서 한 10년 묻어두면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내수 기업들이 굉장히 커가는 것을 자금을 투입하고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뭐 중국 버블이고, 중국은 뭐 공산 국가라서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라서 안 된다라고 치부하고, 미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든 걸 보여줬다, 이제 미국은 이제 끝이다,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부동산 한 채는 깔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럼 결국 원화 자산을, 부채를 잔뜩 끼고 총자산 불리는 게임을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 내 집 마련을 할 텐데, 이 와중에 또 추가 원화 자산을 뭐 모으겠다고 이상한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단기 수익하고 분양권 뭐 샀다 팔았다면서 차익 뭐 500, 1000 뛰기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값을 G2 국가에 투자를 해서 뭐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쌓아가는 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답을 찾으면 항상 오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대로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지금 당장 정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들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조금씩 계속 꾸준히 불입하면서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지금 당장의 오답도 결국 길게 보면 다 정답이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량자산인 경우에요. 우량자산은 미국에 많죠. 그리고 우량한 자산이 될 확률이 높은 곳은 뭐 중국이고요. 1인당 GDP 6만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의 IT&,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의 지분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 그리고 1인당 GDP 1만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의 1등 내수 기업들을 모아가는 것, 그리고 이 와중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다음에 이사갈 지역의 주택들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매수하면서 다음 더 나은 상위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신다면 우리의 2030년,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나는 시세 차익의 무게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쉽게 팔지 않을 자산을 사서 모아가면서 그 자산이 계속 일을 하면서 복리수익을 읽을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체력을 각자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시는 우리 루지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